저하고는 이 대화가 안 됩니다. 가던 길도 이리 가면 좋을 거다 그러면 있잖아요. 돌아서요. 밤에 맨 게임이나 하고 낮에는 잠이나 자고 이렇게 하니까 그 큰 애를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방법은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해주지 마라 쟤한테. 이 지금 53이잖아요. 지금 올해 53살이에요. 예. 도대체 왜 저런 얘기예요?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 78이요. 78이면 보통 자식 문제겠지. 그렇죠. 뭐 내가 언제 죽느냐, 언제 사느냐, 언제 부자가 되느냐 이건 아니겠고 보통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는 거의 다 100% 상담이 자식 문제로 많이 상담을 해. 우리 자식이 언제 잘 살까요? 언제 뭐 결혼을 할까요? 언제 사람이 될까요? 언제 자식 때문에 이 먼 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지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사 보기 전부터 제 가슴이 먹먹합니다. 오죽하면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오셨을까. 좋으면 오셨겠냐고. 네. 마음이 편치 못하시니까 오셨겠지.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살아서 내가 무슨 행동을 안 좋게 해서 내 자손이 이러는가. 나를 또 많이 탓하기도 했을 거라고. 살갑게 그러지를 못하고 가부장적이시고 원래 또 속으로 이쁘면 이뻤지 겉으로 표현을 못하셨고 자녀를 키울 때 말이에요. 네. 그 제가 이제 건설 쪽에 갔어요. 이제 토목직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술도 많이 먹고 가정도 이제 비우기 쉬워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그만두고는 또 이제 건설 현장에 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집을 비우는 게 거의 뭐 주말만 되면 집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 없었다 얘기를 근데 하는구나. 제가 공부를 하는데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애들 보고는 공부하라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좋아하는 거 해라. 고등학교 때는 구구단 외우고 한글 알면 끝이다. 그 다음에 네가 좋아하는 거 피곤하지 않게끔 환경을 해라. 뭐든지 좋아하는 거 네가 선택해서 해라. 그런 저는 생각으로 계속 했죠. 왜냐하면 제가 고생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애들 공부가 지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몇 남매 드셨어요? 4명입니다. 4명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예요. 큰 놈이. 예. 저하고는 이 대화가 안 됩니다. 가던 길도 이리 가면 좋을 거다 그러면 있잖아요. 돌아서요. 지금도 저 엄마를 처먹거리를 못 나가지고 딴 데 가지를 못해요. 밤에 맨 게임이나 하고 낮에는 잠이나 자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큰 애를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방법은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해주지 마라 쟤한테. 그래도 이제 서울에서 그래도 고등학교 뭐 인문계에서 장학생 뭐 우등상 타고 나와갖고 그러니까 한다고 하는 게 강남에 가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 학원에 다녀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래머로 이제 근무를 한 게 한 2, 3개월 하다가 그 이후로 이렇게 계속 부모에 붙어 있는 게 저는 쟤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독립을 할 수 있는가. 제가 너무 이야기하면 잘해줬네. 예? 부모님이 너무 잘해줬어. 근데 먹여줘, 재워줘, 입혀줘, 대학 보내줘. 당연히 용돈 줘. 그게 나 같아도 안 가. 그게 제가 저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이고 동물이고 똑같다. 그 우렁덩이에 빠져 있는데 계속 밥을 주고 하면 그거 나올 생각 안 한다. 그걸 끊어야 될 거 아이가. 그게 근데 그 문제라 치더라도 이 지금 53이잖아요. 지금 올해 53살이에요. 예. 나는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아드님의 문제는 뭘 하고 싶습니다. 네. 계획안이 없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거예요. 계획안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예. 내가 막말로 땅맞이라도 팔아서 나 뭐 주시오. 내가 이거라도 해볼게. 망하든지 흥하든지. 예. 응?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문제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맨날 답변이 제일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제일 긍정적인 게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정말 안타까운데 남자가 저렇게 살면 안타까워야 되는데
도대체 왜 저러고 그거 말했잖아. 나라도 안 간다고. 그게- 밥 줘, 옷 줘, 먹을 거 줘, 돈 줘. 지랄하면 다 나와. 내 위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내 밑에 있는데 어떡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 엄마 보고 제발 좀 해주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 엄마는 또 뒤로 해주는 거야. 절대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거나 자기 색깔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세니까 다시. 자기 주장도 있고 예. 자기 목표도 있고 얼렁덜렁 어머니 아버지 기대 갖고 뭐 시간 되면 뭐 우리 뭐 밥 주는 밥 좀 먹고 뭐 용돈 좀 쓰고 이런 스타일은 사주에 없어요 원래. 예. 그런 사주는 아니에요. 예. 독립할 수 있는 사주고요. 예. 씩씩한 사주고요. 예. 또 어떤 게 좋고 옳음을 판단할 수 있는 사주예요 이 사주. 예. 근데 왜? 그런데 완전히 쭉쟁이처럼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못난 자식처럼 엄마 품속에서. 아니, 그러니까 저거 보고 내는 이거는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마누라도 뭔가 씌어있고 아들도 씌어있기 때문에 저렇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도대체 왜 저러나 해요. 조상님 산소자리를 몇 번 옮겼나요? 산수요. 네네. 제가 아버지는 한 번, 두 번째 한꺼번에 몽땅 우리 집 뒤에다 모셨습니다. 자, 그게 문제예요. 자, 그게 문제예요. 나 귀신이 붙은 게 아닙니다. 당신네 집 원명당터에서 선산에다가 이렇게 모셨던 거를 다 해가지고 한 군데다 모셔놓고 순서도 없는 묘의 그것 때문에 제일 장손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지금. 얘가 뱃속에 있거나 태어났을 때 얼마 안 돼서 집안에 중요한 사람이 누가 들어가셨어요? 그 자기 우리 아들 외삼촌은 상문에 부정을 타고났어요. 그 부정은 어렸을 때 발동이 안 됩니다. 애가 중요하게 성장이 될 시기쯤에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게 사춘기 시절 16, 17살이 되던 어떤 사람은 14살, 15살부터 시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대학교 나와서 서울대를 나왔는데 취업이 안 되는 경우. 근데 그게 보통 때 괜찮다가도 그냥 씀좀 나고 그게 발동이 난다고. 그게 발동이 돼. 그게 장제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장제돼 있는 생각에 저거는 그냥 지정신이 아니다. 뭔가 붙어 있다 생각했는데 그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 그런 동티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 그게 한 번씩 이렇게 하면은 사람 머리를 해가닥하게 만들고 울음 심신을 불안하게 만들어 버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 20%, 30%는 그 환경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가정의 환경적인 문제, 어머니의 너무 치맛복 살아. 그래 우리 마누라 보고 그 이야기를 해도 끄떡도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지 말 한마디 닦고 막 지 생각만 들면 딴 사람 말 생활적인 잘못된 관행이 이 아이를 잘못 망가뜨린 것도 분명히 일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고생한 거 너 시키기 싫어서 공부도 조금만 해라. 이런 감정이 미덕이 그 아이한테는 나태함으로 어렸을 때 그렇게 됐다고. 이건 좀 냉정할 필요가 있고요. 또 사주 공론에서 이게 집안에 묘를 만지고 다뤘을 때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이 평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뭐 다른 자식은 안 그러네, 그 자식만 그러냐. 장남을 원래 제일 중요한 거를 치는 거고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엄마를 설득시켜서라도 좀 냉정하게 해서 내쳐야 되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두 가지 부정적인 것을 없애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버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한 분 딴 사람도 당해보면 알겠지만도 아들이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맨날 낮에는 잠이나 자고 밤에는 게임이나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모가 속이 터지겠는가.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사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신이 안 붙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 건데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이해가 좀 가기 때문에